309쪽. 309쪽. 진도 바로 나가면 되나? 그리는 거. 숙제는 없었나? 숙제 없었다고? 문제 푸는 건 없었어? 있는데? 308. 308 채점돼 있나? 안 돼 있고, 그 앞에는 없나? 그럼 308만 다 풀으면 돼? 숙제 그림 그렸던 거 잠깐만 한번 볼까? 아이고, 참. 너 이렇게 하지 마, 제발. 너 시험 본다. 너 누누이 얘기하자면 중국은 아무것도 아니라, 진짜로. 고등학교 다 시험 본다. 우선에 있는 애들, 거의 한 60% 이상이 실패 본다. 아이고, 그냥 그랬어. 309쪽. 아니, 단문부터 풀어줄게. 뭐, 돼 있습니다. 1번에 X55X5. 2번에 기억 연티그. 3번에 2. 그 다음 4번에 화석연료 이산화탄소. 그 다음 5번에 기억 티그. 그 다음 6번에 OXOX. 그 다음에 쌤이 해야 될 게 이제 표청순환이야. 저기 309쪽 표청순환. 자, 번호는 몇 번이지? 여기서는 5번 했다. 6번만 되고 6번. 자, 6번에 보면 횟수의 표청순환이다. 횟수의 표청순환. 이거 아마 중등부 때 배웠나? 늘 거기 책에 잠깐 한번 볼래 보면 너희들 국적도 해류나 프로시오 해류나 뭐 이런 거 배웠나 중학교 때? 중학교 때 프로시오 해류 배웠지.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에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들 모의고사 보니까 표층순환, 표층해류가 뭐에 의해서 바닷물이 흘러갈 것 같아요? 표층에 있는 바닷물이 뭐에 의해서 흘러가지? 바람이지, 맞지? 그래서 그게 출제될 거다 할 때 바람에 의해. 이게 딱 출제된 게 아니라 보기에서는 너희들 그 소금물, 일반 물이 무겁나 소금물이 무겁나? 소금물이 무겁지. 그럼 일반 물에다가 소금물을 집어넣으면 소금물이 어떻게 되겠니? 바다가 깔리겠지. 맞지?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은 물하고 온도가 낮은 물하고 차라리 그냥 아까 그냥 물에 얼음물을 갖다 집어넣으면 얼음물이 밀도가 크지? 밀도가 크지? 밀도가 크니까 걔도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니? 바다가 깔리겠지. 맞지? 그래서 그 그림 두 개 딱 보여주고 나서 거기 기억 미연 티그 중에 티그셋 표준 해류는 위와 관련되어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티그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다. 그치? 자, 그래서 표준순환은 바람에 의해서 너희들이 표준순환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 티그시 틀렸다.
갖다가 먼저 그림으로서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봐. 여기가 적도고, 여기가 북반구 30도야. 그러면 적도에서 30도 부근에 바람이 어떻게 불더라? 그때 요 사이에 바람 어떻게 불지? 바람이 요렇게. 그래서 요거 이름이 북동무역. 그 다음에 30에서 60도 사이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지만 돼. 그래서 이게 산석. 자, 그 다음에 여기 남반구 영도에서 30도. 전 시간에 숙제 나갔던 거 그거 해보면 바람이 이렇게 불지만. 그래서 요게 남동. 그 다음에 남반구에 30에서 6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불지만 돼. 그래서 그 이름이 현석.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너희들이 학원을 다닐 수 있는 나이가 아마 고2일 겁니다. 고2까지 아마 학원 다닐 거야. 그 다음에 고3 되면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보면 1 아니면 2만 다녀요. 1 아니면 2만.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3. 모르겠어. 수학은 모르겠죠. 영어도 모르겠어. 영어는 더 심하지. 영어는 고1 때까지 거의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고1 때까지 문법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본인이 스스로 해야지. 그렇잖아.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고1까지 국어하고 영어를 끝냈을 때 공부를 많이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2 되면 내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막 올려서 막 그래서 지금 고2들 같은 경우, 화학 같은 경우는 3과목을 공부해요. 고2. 그 다음에 고3 되면 이 뒤는 안 다녀요. 왜 안 다니냐면 해도 저 등급이고 안 해도 이 등급이에요. 어차피 고3 되면 애들 나중에 학교 가면 애들 딱 표가 난다. 갈 애들, 인서울 갈 애들, 산대 갈 애들, 안 갈 애들이 딱 표가 나요. 그래서 이건 근데 보면요. 1, 2 받는 애들은 불안해서 다니는 거죠. 왜냐면 감을 놓치면 안 돼요. 감 떨어뜨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3 받는 애들도 여기를 가고 싶어서 다니는 애들이 있고 그냥 친구가 1, 2 하면 애들 저거 학교에서 공부 되게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공부 되게 잘하는 애들이 어느 학원에 다니고 있더라 이래서 그냥 그 친구 따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고2까지 너희들이 아마 부모님들이 투자도 해주고 공부도 시키고 막 그렇게 지금 너희들이 부모님들한테 보면 부모님들이 돈이 철철 넘쳐가지고 막 우리 집에 돈이 너무 많아서 갖다 버려야 돼 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야. 너희들한테 투자를 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한테 학원비가 100만 원 들어가고 200만 원 들어가고 하는 그거는 너희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버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금액이 아까운 상태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걸 갖다가 너희들이 얼마만큼 다 활용해가지고 나중에 가느냐 이 부분인데 근데 제발 역으로는 가지 마라. 내가 얘만 얘기하고 예측을 할 건데 고2 예를 하나 줄게. 고2인데 딴 학원에서 선생님 학원으로 온 신입생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딴 학원에서 너무 쉬운 걸 하는 거야. 책도 너무 쉬운 거.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걸 하니까 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이 줘서 프린트를 갖다가 문제를 풀지를 못해. 문제를 못 풀겠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불만은 뭐야? 또 엄마도 불만은 뭐야? 이 학원은 너무나도 쉬운 걸 하니까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그런 부분으로 보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쌤 학원 갔거든. 근데 저기 까만색 책 보이지? 저 까만색 책은 고3
수업 다 끝나더니 걔가 한다는 말이야.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수업 시간 써라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그 반에 저는 못 들어간 거야. 맞아. 그래서 엄마하고 통화할 때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위 하나 수밖에 없고, 가위는 어머님 알다시피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를 하기 때문에. 아니면 학원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두 가지. 근데 기존에 있던 애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게요. 기존에 있던 애가 중학교 다닐 때 뭐 90점 이상은 다 나오니까 90점 아니면 100점씩 나와.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3등급이 나오더라. 3등급.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딱 되니까 알아듣지를 못해. 기존에 있던 애들. 왜? 기존에 있던 애들 걔 성향을 쌤은 얘기를 하면 걔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아니거든. 학원에서 만들어가지고 거의 막 3등급 나오거든. 그래갖고 걔가 저거 엄마한테 얘기했던 소리가, 엄마 학원에 애들 보니까 막 질문하고 막 하거든. 선생님 저 그거 못 풀겠는데 이거 아닙니까 저거 아닙니까 이렇게 소통하는 애들이 있을 거지 않았어. 근데 얘는 일만 다니고 가만히 있는 애거든. 그러니까 저 엄마한테 집어와서 한번 해요. 엄마 도저히 내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야. 그래서 좀 쉬운 학원을 가야 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고반에 7명이 있는데 그 7명이 이번에 3월 모의고사 쳤는데 5명이 1등급 나왔다. 근데 금마다 몇 등급이 나오면 금마다 3등급이 나와. 그 걔는 한다는 소리가 딴 애들은 보면 엄청 잘하는 것 같고 지는 보니까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지는 쉬운 데를 가겠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보고, 사실은 그 반이 걔 안 맞는 거 맞습니다. 근데 어머니 생각은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걔가 상을 받든 사를 받든 하고 엄청나게 쉬운 데서 4, 5 받는 애들한테서 지가 좀 잘해가지고 3, 4를 받는 거하고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내 개인적인 바람은 걔는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만뒀으면 좋고, 그 다음에 선생님 가치관은 그래요. 선생님 있는 학원 애들 보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쌤이 아예 계보고 추천하세요. 너 서울 갔다 와. 울산에 있어가지고는 그거는 안 되겠어. 그래서 서울을 막 가는 애들이 있어. 겨울방학 때 4주 5주 가는데 학원비가 360만 원이 나요. 한 달까지 갔다 와요. 근데 그게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 올라가는 거. 왜냐면 걔네들은 그 올라가서 잘하는 애들 보고 와요. 잘하는 애들 안 보고 울산에서 지금 학교에서 1등, 2등, 3등, 5등 해가지고 걔가 지가 잘하는 못하는 거잖아. 지금 학교에서는 잘하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학교에 있는 애들끼리 경쟁분들 약간 많잖아. 근데 그것도 어렵다. 제일 쉬운 게 너희들끼리 쉽다는 거야. 저거 학교 애들 보기에 100몇 명 아니면 200 몇 명 되는 그 인원에서 내가 내신을 잘 따고 대학을 가는 방법이 제일 쉽지.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나중에 정시로 넘어가 버리냐. 정시는 우리나라에 너희들 같은 인원 40만 명에서 경쟁을 해야 돼요. 40만 명. 그게 어렵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충실하게 학생 생활 때를 잘 보내가지고 내신으로서 대학을 가는 방법이 제일 쉬우니까 그거를 잘 선택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해라. 맞지? 근데 그게 그냥 성적 안 나옵니다. 그거가 해야 나옵니다. 지금 통과 같은 경우에 지금도 숙제를 안 하고 막 이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선생님 이거 딱 끝나면 난 화학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화학을 들어가는 목적은 너희들이 어차피 고등학교 2학년 때 해야 되는 과목이고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 화학을 잘 치고 가야 돼. 근데 그 화학 배울 때 나중에 한번 봐봐. 못 알아듣는 거 엄청나게 많다. 그럼 못 알아듣는 거 엄청나게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피하려고 그러면 쉽게 가면 돼요. 쉽게 가면 화학 안 돼요. 근데 어차피 인문계 가면 고2, 고3 2년을 해야 돼. 2년. 그럼 2년을 해야 되는 과목이면 미리 배울 때 복습해놓고 잘해놓고 가는 게 훨씬 좋다. 지금 통과 이거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고1 때 전부 다 내신 받는 채로 갔어요. 그러면 미리 좀 다 배워놓고 해놓고 가면 고1 때 편할 거잖아. 근데 그런 생각을 갖다가 좀 미리 좀 해라. 미리 하고 넘기면 그러면 쉽게 나중에 할 수
왜 꼭 나중에 발등에 떨어졌을 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발등에 떨어지면 너희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딴 애들 다 열심히 해. 발등에 떨어졌을 때. 너희들 알다시피 고3 한 보세요. 고3 내신 9등급도 양력 3월달에 지금은요. 공부 졸라 안 돼요. 9등급도. 근데 금방 말아먹었을 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쌤 방식 공부하지 말고요. 지 공부하세요. 지 공부.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목적의식을 반드시 가지고 선배를 해야 괜히 그냥 할랑할랑하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처럼 보내가거든. 나중에 고등학교 때 굉장히 1도 없습니다. 다 떨어집니다. 저는 다 떨어집니다. 알겠어요? 자, 빠지.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위도에 따라서 바람이 부는 거야. 저거 타이틀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알겠지.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 우리는 북반구에 사니까 쌤이 북반구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자, 잘 봐. 요게 지금 태평양인데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쪽이 서쪽이고 요쪽이 동쪽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회시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서를 표현할 때는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갖다가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여기 사이 봐라. 여기 사이에 있는 물. 서에서 동으로 올라가겠나? 동에서 서로 올라가겠나? 동에서 서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고 얘 이름 외워야 됩니다. 북적도 해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북적도 해류. 그 다음에 요렇게 가다 보니까 대륙하고 부딪히지 맞지? 그럼 대륙하고 부딪히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요 위로 올라가는데 요걸 갖다 우리는 프로시오 해류. 그래서 이 프로시오 해류가 우리나라 주변을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중학교 다닐 때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맞지? 그래서 위로 지금 올라갔어. 근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대륙에 부딪혀서 올라간 거야. 아, 이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야. 남한색으로 적었으면 요거하고 다르다는 말 거든. 요거는 바람 때문에 이동하는 거지, 맞지? 근데 요거는 대륙 때문에 이동하는 거야. 대륙에 부딪혀서. 근데 이제 여기서 30도에서 60도 사이 가게 되니까 바람의 방향이 또 바뀌지. 바람의 방향이 바뀌니까 이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얘 이름이 뭐냐면 북태평양 해류다. 이름 다 외워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래 가다 보니까 북미 대륙에 부딪히네. 대륙에 부딪혀서 아래로 내려오겠지, 맞지? 그래서 이거 이름이 캘리포니아 해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해류. 그래서 우리 북반구의 태평양에 있는 여기 바닷물은 표층에 있는 물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네요. 이걸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반구 갑니다. 남반구의 남동무역봉의 방향을 보니까 또 동에서 서로 이렇게 가겠다, 맞지? 동에서 서로. 그래서 이거 이름이 남적도 해류입니다. 남적도 해류. 그러다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부딪혀서 어디로 가냐? 또 이렇게 가겠지, 맞지? 그래서 이게 이름이 오스트레일리아 해류. 그래서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때문에 부딪혀서 밑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서풍 30에서 60도 사이에 편서풍이 불잖아, 맞지?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따라서 이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남극 순환율. 와, 한 5분 전에 당연했구나. 머리가 너무 아파 죽겠다. 진짜 맞지? 그러다가 여기 지금 해서 남미 대륙, 남미 대륙에 부딪혀서 또 이렇게 가겠지, 맞지? 여기 가는데 요거 이름이 페루. 해류.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반구의 표층에 있는 해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
동에서 서로 가잖아, 맞지? 그래서 이쪽에 보면 물이 많아요. 이쪽에 물이 많아. 상대적으로 이쪽에 보면 물이 적지만. 그래서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데로 적도를 따라서 질질질 가는 이런 물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적도 반유라고 합니다. 우리 책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적도 반유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한다. 근데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물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요쪽에 보면 대서양이에요. 대서양. 맞지? 그래서 대서양인데 여기서도 잠깐만 볼게. 요렇게 갑니다. 대서양에서. 그래서 얘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이름 똑같습니다. 북쪽도 해류. 북쪽도 해류. 그 다음에 대륙에 부딪혀서 올라가겠지? 그래서 요게 멕시코 만류. 멕시코 만류.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편서풍을 따라서 이렇게 가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북대서양 해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북대서양. 그러고 나서 여기 또 유럽에 붙여서 내려오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카나리아 해류. 카나리아 해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표천순환 부분이야. 그래서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용어 중에 난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류라는 게 있습니다. 난류, 한류. 일단 난류는 따뜻한 물이에요. 한류는 찬물이야, 알겠죠? 그래서 따뜻한 물을 난류라고 그러고 찬물을 갖다가 한류라 하는데, 난류가 뭐예요? 그러면 얘가 따뜻한 물이니까 저위도에 있어야 되겠지. 저위도에. 이 저위도에 있던 물이 어디로 가면 고위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물을 갖다 우리는 난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한류는 그 반대네. 찬물이니까 고위도에 있던 물이 이 저위도로 내려오면 우리는 한류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잘 봐. 얘가 보면 온도가 높다. 온도가 높다. 너희들 온도가 높으면 염분이 뭔가 하나 너희들 염분이 뭐지? 바닷물에 녹아있는 뭐 염류지, 염류.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염분이 어떻겠니? 녹지만 따뜻한 물에 소금이 더 잘 녹아.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염분이 높습니다. 그 다음 저위도 볼게. 이 저위도 같은 경우는 찬물이야. 그럼 찬물은 온도가 낮잖아, 맞지? 그러면 이 온도가 낮으면요, 산소 있지, 산소. 산소가 물 속에 잘 녹아 있겠나? 잘 안 녹아 있겠나? 산소는 기체야. 녹는 정도를 용해도로 그래요. 그럼 중학교 다닐 때 기체 용해도 배웠었다. 배웠던 기억나지? 기체 용해도가 클라 그러면 온도는 어떨수록, 압력은 어떨수록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단 말이야. 온도는 어떨수록 용해도가 크지? 낮을수록 용해도가 크지. 그래서 얘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산소에 용존산소라는 거예요. 용존산소. 그냥 용존산소라는 게. 그래서 용존산소라는 게 그러면 녹아있는 산소의 양. 찬물에서 많이 녹아있겠지. 기체 용해도 때문에 그렇다. 그럼 산소가 많이 녹아있으니까 산소를 좋아하는 플랑크톤, 이런 것들 많이 살겠지만 산소를 좋아하니까 플랑크톤이 많다는 소리는 먹이가 많기 때문에 물고기들, 이것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찬물에 물고기들이 더 많이 산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기억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난류와 한류 쪽. 그러면 저 위에서 그림을 한번 볼게. 자, 봐. 여기가 지금 적도잖아. 이 적도가 저 위에서 오고 이 위에가 고위도 맞지? 그러면 요거 봐요. 요거
3번 그래서 해수의 표층순환 줄쳤어요. 표층순환. 그래서 그 밑에 원인 동그라미 치고 뒤쪽에 줄쳐라.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여기다 줄치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우리는 표층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읽어보자. 해수의 표층순환 그래서 대기 대순환의 바람과 대륙의 영향으로 쌤 봐라. 지금 요렇게 부는 동서로 흘러가는 얘들 물들은 바람 때문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남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있지. 남북으로 이동하는 거 이건 대륙 때문이잖아, 맞지? 그래서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게 대기 대순환의 바람과 대륙의 영향 이렇게 돼 있다,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보자. 동서방향. 표에서 동서방향 붙여봐. 동서방향. 그래서 이 동서방향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물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오른쪽에 줄치자. 바람에 의해 거기다 붙이면 됩니다. 바람에 의해서 동서방향으로 해류가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무역분대 이렇게 돼 있는데 무역분대면 적도에서 30도지 맞지? 그래서 무역분대에 있는 거는 동에서 서로 흐릅니다 돼 있는데 우리는 외워야 될 게 그 뒤에 파란색입니다. 줄쳐서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그런 것들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편서풍대는 30에서 60도지 맞지? 그래서 30에서 60도는 서에서 동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줄쳐라. 북태평양 해류, 북대서양 해류, 그 다음에 남극순환 거기다 줄대로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 보면 북태평양 해류, 남극순환, 그 다음에 북대서양 해류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너희들이 머릿속에 다 있어야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남북 방향 줄쳐봐라. 남북 방향. 자, 남북 방향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쌤 읽어보면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해류가 줄쳐라. 대륙에 막히면 지금 얘 같은 경우도 가다가 대륙에 막혀서 남북 방향, 얘도 가다가 대륙에 부딪혀서 남북 방향, 얘도 가다가 대륙에 부딪혀서 남북 방향, 얘도 가다가 대륙에 부딪혀서 남북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먼저 그 밑에 난류 줄쳐서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줄쳐라. 저위도에서 고위도. 그래서 뒤에 녹색 글씨 줄치세요. 프로시오 해류, 멕시코 난류,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이런 것들이 난류다. 그 밑에 한류 줄쳐라.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 줄치고 뒤에 캘리포니아 해류, 카나리아 해류, 페루 해류 그렇게 알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나와 있지. 그림 왕골 펼쳐서 그림이 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림을 갖다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지? 다음 페이지 같이.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사막화 이렇게 돼 있는데 사막화는 너희들이 무슨 내용인지 알 거야. 사막으로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오른쪽에 쌤이 읽어보면 사막 주변 지역의 토지가 황폐해져 점차 사막으로 변하는 그런 걸 사막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사막이 주로 있는 데가 어디냐면 동그라미 1번에 고압대 줄치고요. 그 다음에 위도 30도 줄치대요. 거기가 그 밑에 화살표에 하강기류 줄치고 그 다음 그 밑에 날씨 맑고 기후가 건조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줄치면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요거지. 요거 딱 보면 여기가 0도입니다. 여기가 30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가 90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 적도에는 따뜻한 공기 올라간다. 그 다음에 요래간다. 자전하기 때문에 30도에서 하강한다. 양쪽으로 갈라진다. 요걸 해드리지만 그 다음에 90도에서 하강한다. 그래서 내려온다. 두 개가 만났기 때문에 상승한다. 올라간다. 극순환. 요거 요렇게 얘기해서 패럴순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위도 30도 부근을 보니까 하강기류면 고기야. 그런 것들 우리가 얘기했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여기 30도 부근 요 부근에 우리가 사막들이 많이 위치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사막화 지역. 사막 주변에 분포하여 건조 지역이 확대되고 사막이 넓어집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표가 나와 있는데 표 그 내용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지구가 원 가면 당연히 이 파트가 나와 있다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아까 선생님이 요거 유라시아지, 요거 아프리카지, 요거 북미지, 요거 남미거든. 여기를 적도로 그려주면 그래서 요 남반구 쪽에 여기가 30도 S가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부분 그리고 그렇지. 그래서 자 그림으로 보면 여기를 서태평양을 할 거야. 그럼 서태평양은 어디가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인도네시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보면 섬이 많아. 섬이 많은 데고 그 다음에 이쪽에 동태평양 어디 있는데? 페루 아니면 칠레 얘는 있는데 요즘 남미 있는 데도 외우잖아.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할까? 자 여기를 갖다가 요 위치를 볼 건데 여기 바람 무슨 바람 불지? 요 사이 여기 바람 뭐 불더노? 뭐 불더노 바람 이렇게 불지. 그래서 남동 무역풍 남동 무역풍. 그래서 이 남동 무역풍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표층 해류가 동에서 서로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 요 이름이 뭐라 그랬지? 남접도 해류. 그래서 남접도 해류에 의해서 동에서 서로 해류가 간다고 했지. 그럼 너희들 바닷물이 보면 여기 바다가 있을 거고 여기는 수심이 깊은 데일 거잖아. 여기를 갖다가 쌤 표층이라 하잖아. 그래서 표층이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부니까 여기서 이 방향으로 바닷물이 흘러간다는 거잖아. 너희들 표층에 있는 물이 따뜻하겠니? 안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심층에 있는 물이 따뜻하겠니? 표층에 있는 물이 따뜻하지 않지. 그래서 자 표층에 있는 물이 서쪽으로 이동해. 서쪽으로. 그럼 서쪽으로 이동하니까 이 서태평양에서 온도가 어떻게 했니? 높겠지. 여기 온도가 높아져. 표층에 있는 물들이 절로 이동하니까. 그러면 여기는 봐라. 여기는 보면 표층에 있는 물이 절로 이동했잖아. 그럼 여기에 물이 없잖아 이게. 그럼 어디서 보충해주겠나? 밑에서 보충해주겠다. 밑에서. 그래서 요렇게 뭐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용승이 일어난다 그래요. 용승. 그래서 용승이 일어나면 찬물입니다. 찬물이 올라오는 거야. 그럼 찬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동태평양은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까만색으로 표기하는 게 있지. 요거는 평상시를 갖다가 표기하는 거야. 평상시. 기상 이변이 일어나기 전 평상시를 내가 설명한 거야. 평상시 때 서태평양이 따뜻해야 되고 동태평양 쪽은 추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온도가 높다는 소리는 증발을 잘 하나 못하나? 잘 하지. 따뜻한 물이. 증발을 잘 한다는 소리는 상승기류야, 하강기류야? 상승기류지. 상승기류는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저기압이지. 저기압이면 비가 내리겠지. 상수. 비가 내리는 지역이야, 이 지역은. 그래서 비가 내리니까 어떤 삶을 많이 사냐면 농사를 많이 지어요. 저쪽에. 네. 자, 그래서 이 서태평양 쪽으로 구름이 이렇게 다 퍼진대서 비가 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동태평양 쪽에는요 온도가 낮아. 용승이 일어나서. 그럼 온도가 낮으니까 증발을 갖다가
평상시 때 비가 잘 안 내려. 비가 잘 안 내리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는 어업에 종사해야 돼요. 물고기를 잡고 살아야 돼요. 이게 평상시야. 근데 이제 파란색은 엘니뇨를 설명하는 거예요. 엘니뇨. 그럼 엘니뇨 현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그러면 엘니뇨는요, 무역분이 약하죠. 무역분이 약하죠. 자, 무역분이 약하면 다시 바람의 세기가 약해져. 그럼 바람의 세기가 약해졌으면 동태평양에 있던 표층에 있던 물이체 그게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있는 데까지 잘 가겠나 못 가겠나? 못 가지. 바람이 약해졌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어디 쪽에 한 이 정도 가다가 말아버린다 이 말이야. 이 정도 가다가. 그러면 여기에 있던 물이 많이 빠졌어? 많이 안 빠졌어? 평상시보다 많이 안 빠졌지? 많이 안 빠졌으니까 용승이 어떻게 되겠어요? 용승이 약화됩니다. 자, 용승이 약화됩니다. 그럼 용승이 약화된다는 소리는 여기 표층에 있던 물이 많이 안 빠졌다 그랬잖아. 그럼 표층에 있는 물이 많이 안 빠졌다는 소리는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다는 소리. 평상시하고 비교했을 때야. 평상시보다 온도가 높다. 온도가 높으니까 평상시보다 증발을 많이 하겠다. 그러면 상승기. 상승기려면 저기압. 저기압이면 비가 내려. 근데 원래 이 지역은 비가 안 내리는 지역이야. 비가 안 내리는 지역에 비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홍수입니다. 홍수. 비가 안 내리는 지역에 비 내리면 홍수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업이 잘 안 되겠지. 울산 같은 경우 봐라. 울산은 눈이 잘 안 내리는 지역이잖아. 근데 울산에 완전히 막 한 1m 정도로 눈 내리면 우리 울산 마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도 원래 맑은 동네인데 그게 비가 좀 내려보잖아. 그럼 저거는 완전 홍수 나버리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요 지역도 요 지역에 보면 평상시보다 따뜻한 물이 여기까지 안 오잖아. 맞지? 그러면 평상시보다 온도가 어떻게 되겠니? 낮아져. 평상시보다 온도가 낮아져. 그럼 온도가 낮아지니까 증발을 갖다가 잘 못하겠네. 그러면 하강기. 하강기류면 고기압이지. 고기압이면 날씨 맑음. 근데 원래 이 지역은 비가 내리는 지역인데 맑음이다? 이게 뭐라고 생각해 버리겠어요? 가뭄입니다. 가뭄. 그럼 가뭄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업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엘니뇨다. 그래서 엘니뇨가 일어나면 기상 이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빨간색은 라니냐. 라니냐. 그래서 라니냐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무역풍이 강해져. 무역풍이 강해져. 그러니까 무역풍이 강해지면요. 동태평양에 있던 이 표층에 있던 따뜻한 물 있죠. 대거적으로 서태평양을 다 가버립니다. 까만색이 강해진다고 보면 돼요. 까만색이. 그래서 대거적으로 따뜻한 물이 다 가버리니까 여기서 물이 엄청나게 많이 빠진다. 그러면 용승이 엄청나게 강화되겠지만 밑에 있던 찬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옵니다. 찬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오니까 여기 온도 상당히 낮아지겠지. 그러면 증발 상당히 못하겠지. 하강기류가 상당히 강해지겠지. 고기압도 상당히 강해지겠지. 그럼 날씨가 맑음을 떠나서 완전 건조해버려요. 건조. 가뭄.
다음에 엘니뇨 동그라미 치세요. 자, 엘니뇨 동그라미 쳐서 뒤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도 부근 동태평양 줄쳐라. 동태평양 이에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 쌤 봐라. 파란색 엘니뇨야. 동태평양 여기 이제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은 상태. 여기 이제 그래서 엘니뇨다. 그걸 보면 되고. 발생 원인 동그라미 쳐서 뒤에 줄쳐라. 무역풍의 약화. 바람이 약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표 보면 평상시를 공부를 잘 해놔라고 그랬다. 평상시 동그라미 쳐서. 평상시. 그 밑에 그림 밑에 있는 것부터 쌤 읽어볼게. 무역풍이 적도 부근의 따뜻한 해수층을 서쪽으로 운반합니다. 쌤 봐라. 자, 무역풍이 이렇게 분다. 그러면 따뜻한 표층 해수를 서쪽으로 평상시에 보냅니다. 그치? 평상시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태평양 동그라미 쳐. 자, 쌤 잠깐만 봐라. 까만색. 자, 요렇게 서쪽으로 보내지 평상시 때. 그러면 밑에서 찬물이 올라오지 동태평양 해석할 겁니다. 수온이 낮아집니다. 맞지? 그러면 거기에 밑에 쌤 읽어볼게.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하여 차가운 해수가 자 줄쳐라. 용승 줄치고 그 다음 뒤에 표층 수온이 낮다. 이제 수온이 낮다. 그 다음 그 밑에 고기압이 뒤에 하강기를 줄치고 그 다음에 밑에 맑고